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잔맛입니다. 엄마라는 존재를 떠올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개개인마다 다양한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오래된 내 편이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해주고 믿어주는 가장 든든한 내 편. 오늘은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에서 엄마는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야기는 7년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0대 여성 신모 씨는 이혼 뒤 직장을 다니며 홀로 중학생 딸을 키웠습니다. 딸과 단둘이 살던 그녀는 2살 연하의 남성 김모 씨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012년 12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였던 김 씨는 일을 나가는 것이 불규칙적이었고 그마저도 일이 없어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신 씨의 중학생 딸 A양과 김 씨가 단둘이 있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김 씨는 A양에게 점차 검은 손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A양을 성추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A양은 엄마 신 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신 씨는 김 씨를 나무라기는커녕 못 들은 척 수수방관했습니다. 그렇게 신 씨의 방관하에 김 씨의 성추행은 계속되었고 점차 그 수위는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던 2012년 12월의 어느 날 동거를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무렵 신 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김 씨는 다시 A양에게 접근했습니다. 안방에 누워 TV를 보다가 잠든 A양은 그날 김 씨에게서 첫 번째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개월간 김 씨는 수차례 A양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A양은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구역질을 하는 일이 잦아진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폭행 과정에서 A양이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던 A양은 그러한 증상이 임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A양의 학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A양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A양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출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속이 거북해 식사마저 어려웠던 A양은 어머니인 신 씨에게 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렸고 신 씨는 그런 A양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찰 결과 임신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2014년 4월 A양은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신 씨는 어린 딸이 동거남 김 씨의 성폭행으로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딸의 아이에게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A양 혼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을 정도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막막해하던 A양은 2014년 8월 미혼모 지원 상담을 받으러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한 구청 직원이 A양의 출산 과정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몇 차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동거남 김 씨는 미성년자인 A양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김 씨가 재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엄마 신 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신 씨는 동거남 김 씨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A양을 데리고 구속된 김 씨를 3개월 동안 13차례나 면회합니다. 성폭행 피해자인 A양은 가해자인 김 씨를 수차례 마주해야 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머니 신 씨가 태어난 아이에게는 길러줄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며 김 씨와 결혼하는 것이 너에게도 좋다고 A양에게
김 씨와 결혼을 하라고 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 씨는 끝내 A 양과 김 씨의 혼인신고까지 마칩니다. 신 씨의 동거남이었던 김 씨가 갑자기 그녀의 사이가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 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 씨가 자신과 딸의 이름으로 김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김 씨가 딸 A 양과 딸이 낳은 아이를 보살펴야 하니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딸 A 양이 재판에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끝내 어머니 신 씨의 설득에 못 이긴 A 양은 김 씨의 범행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A 양은 법정에서 나도 원해서 한 결혼이라고 주장하며 김 씨의 선처를 호소합니다. A 양의 이런 법정 증언에 대해 김 씨를 기소한 검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검찰은 상식을 벗어난 A 양의 증언이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고 A 양의 엄마 신 씨가 증언을 강요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검찰은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 딸을 동거남과 결혼까지 시킨 이 여성의 행동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 따라 신 씨의 친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엄마 신 씨에 의해 A 양의 진술이 오염되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아동보호 자문단을 소집했습니다. 친권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가, 의사, 심리학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에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발족한 아동보호 자문단의 첫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은 사건의 정황상 어머니 신 씨의 친권을 즉각 박탈하고 신 씨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원에 신 씨의 친권 박탈을 청구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김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렇다면 A 양의 어머니 신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 양에게 혼인을 강요한 행위는 강요죄로 볼 수 있었으나 신 씨와 A 양은 직계 좀비속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신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그녀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녀는 끝까지 아이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며 끝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한 것이 동거남을 사이로 맞아들이는 것이라는 건가요? 그렇게 아이의 장래를 위한다는 사람이 A양의 간절한 도움은 왜 철저히 무시하고 방관했을까요? 엄마라는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할 때 도와주지 않고 무시할 때 A양은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그 심정은 차마 헤아릴 수 없겠죠. A양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로 기억될까요? A양은 그 어린 나이에 모진 일을 당하고 원치 않은 임신을 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자 스스로 미혼모 지원 상담을 받으러 구청을 찾았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신 씨에 비해서 훨씬 더 엄마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A양과 A양의 아이에게 밝은 미래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 비록 A양이 어리다고 하지만 엄연히 성폭행 피해자인데 A양은 왜 김씨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인식의 왜곡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가정에서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한 아이는 성폭행이 반복될수록 역설적으로 가해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그나마 자신을 계속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런 인식의 왜곡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신씨가 지속적으로 옆에서 회유한 것도 A양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식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정 내 성폭행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